우리 몸에는요, 여기도 나오겠지만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인체는 206개의 뼈가 있는데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어요. 발이 2개니까 54개의 뼈가 있죠. 그리고 206개에 54개면은 프로테를 따졌을 때 24%죠. 25%죠. 25%를 차지합니다. 전체 우리 몸의 발 뼈가. 내일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2개. 네. 약 25%를 차지하는데요. 부피는, 면적은 전체 2%밖에 안 돼요. 발이. 자, 그러면은 손을 보겠습니다. 손은 발보다 뼈가 하나 더 있어요. 발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그랬나 보죠. 이쪽도 뒤쪽이니까 54개. 자, 52개, 54개 하니까 공교롭게도 딱 106개를 차지하네요. 여기도 25%, 여기도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약. 자, 팔은 2%인데 2%가 98%를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장기죠. 그래서 우리는 발에 대고 조석으로 큰절을 올려야 됩니다. 조석으로. 우리가 발이 일단은 제일 말달 부분에 있고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뇌에서 약간 등하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도가 서울인데 수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은 그래도 발달이 좀 덜 됐죠. 아무래도. 그래도 경기 서울 쪽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렇게 수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발이 조금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천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발이 열을 받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큰 보복을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발에 보복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팔에 굳은 살이 배기고 피눈이 있고 물집이 보이면 그러면은 어때요? 양말을 슬쩍 가리죠? 양말을 신고 또 신발 속에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 증상들이 손이나 얼굴에 있어봐요. 금세 피부과 가서 뭔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렇죠? 발이니까 그냥 놔뒀던 거예요. 발은요,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장기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심장은 제2의 심장인데 그것도 부대통령인데 배우는 폐지라죠. 그래서 발을 잘 가꾸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을 발이 또 지켜줍니다. 내 오장육부가 안 좋아서 발 반사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역으로 그 반사구 그 부위가 계속 안 좋은 압박을 받는다든가 영향을 받으면 또 그게 역으로 장기에 손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장기가 손상을 줬다, 영향을 줬다. 이것은 발이 장기에 손상을 줬다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런 원리예요.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은 물을 먹죠. 짜서 물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짠 음식을 먹은 것을 해독하려고 물을 먹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말인데 이것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 소금은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소금이에요. 바다가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다 나쁜 걸 흡수를 합니다. 소금은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흡수. 그래서 햇빛을 받은 세상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소금을 우리가 먹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소금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간에서 우리는 간의 보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독소를 해독하는 걸로 알고 있죠. 자, 소금에 많은 그 독소를 먹었기 때문에 해독을 하기 위해서 간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독소를 해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소금을 먹으면은 그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이지, 짠 것을 먹어서 갈증나서 먹는 게 아닙니다. 갈증나서 안 먹잖아요. 그래도 돼요. 갈증만 날 뿐이야. 물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되면 답이 나왔죠. 물이 안 먹어도 돼. 그래도 해독은 해요. 어떻게? 몸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겨서. 간은 어떻게든 해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겠죠.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분의 부족으로 인한 모든 질환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 죽으려고 또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이거 편하네. 두 개 합쳐가지고 106개죠, 뼈가. 50%예요, 50%. 그래서 이 발이, 26개의 발이 뼈가 어디 있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발을 전공하고 이제 발을 공부하기 때문에 발에 대해서 이제 박사가 돼야 돼요. 발에 대해서. 발은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발입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까지가 발에 26개의 뼈가 있습니다. 26개 뼈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엄지발가락에는요, 마디가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에서 다 마디가 3개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마디가 첫 번째 마디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발가락 부분을 이 용어도 좀 알아주세요. 지골이라고 합니다. 지골. 지골. 그 다음에 발가락에 연결되는 뼈가 5개가 큰 뼈가 있습니다. 이게 5개의 뼈가 있죠. 이걸 중족골 해요. 그 다음에
제1 설상골, 제2 설상골, 제3 설상골 합니다. 요 뒤에 크게 하나 뼈가 있는데 그걸 주상골 그래요. 윗방골. 그 이름이 무슨 일이에요? 밑방골? 거골. 종골. 그리고 여기를 종족골 그래요. 자, 보세요. 발이 여기는 하나가 두 개 있으니까 14개죠? 14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렇게 발에는 26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살을 한번 붙여보면은 이렇게 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별로 없잖아요. 지골 14개, 중족골 5개, 제1 설상골, 제2 설상골, 제3 설상골, 뒤에 주상골, 옆에 입방골, 거골, 종골. 한 뭐 4-5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발열 교육했으니 알고 있자고요. 이렇게 해서 발이 26개의 뼈가 있습니다. 손은 거골, 주상골, 입방골 사이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손은. 그래서 27개 뼈가 있습니다. 손에는. 네, 손목 부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손목 부분에. 이렇게 해서 발의 뼈의 개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발반사요법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됐는지, 발반사요법이 어떻게 탄생됐냐면은 각 나라마다 좀 틀려요. 자, 대체의학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거기서 많이 뻗어온 게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조금 올라가면은 한 5,000년 전부터 올라갑니다. 중국 역사. 중국을 보면은 (5,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제내경이라는 의학 서적이 있습니다. 황제내경 의학 서적에 손해편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관지법이 나옵니다. 관지법이 나오는데 관지법은 뭐 말이냐면은 인체의 중심은 발에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모든 인체의 중심은 발에 있고 에너지는 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이론이 관지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관지법의 원리가 뭐냐면은 독신도라고 일본 발반사요법의 시초가 됩니다. 자, 황제내경의 훈육편의 관지법에서 최초로
발이라는 말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타라는 분이, 화타 아시죠? 중국 화타. 죽은 사람도 낫게 한다는 화타가 화타 비급이라는 책을 집필했는데, 중국에서는 많은 내란과 전쟁, 그 다음에 뭐 진시황 때 어떤 문수경의 사건 같은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중국의 유명한 그 책들이 많이 소실이 됐어요. 그때 화타 비극도 소실이 되는데 일부만 남아가지고 여기에서 안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마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안마라는 말을 잘 못 써요. 창피해서 저 지하로 들어가 그냥 꿀꺽 내곤찬란. 그러니까 안마라는 말을, 우리는 안마사예요. 저는 안마가 전공입니다.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자, 안마에는요, 안마에서 우리가 침유법이 나왔습니다. 뜬유법이 나왔어요. 경락이 나오고 순화가 나오고 발, 손, 귀요법이 나온 겁니다. 안마가 원리예요. 중국에 가면요, 중요하게 가면은 침, 뜸, 약물, 안마과가 돼 있어요. 안마과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죠? 거기 중의사들은 안마를 해요. 안마를 해서 사람을 수기요법으로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근육 풀어주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수기요법에서 근육을 풀어줍니다. 의사가. 그래서 안마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 여기 안에 발이 들어가 있네요. 발반사요법이 안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화타 비급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룸시 추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집트는 2300년 전에요, 사카라 부분에 의사가 발을 만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의사는 흑인이고 백인은 환자예요. 그 상형 문자가 의사한테 저를 통증을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의사는 발을 만지면서 간단하게 네 하는 그런 대화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발을 2300년 전부터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1913년도에) 윌리엄 피츠 제라드 박사가요, 논문을 발표합니다. 스트롬 테라피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인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5년도에 미 연방의학 잡지 뭐라고 나오냐면요, 발반사요법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발반사요법이 치료라고 딱 명시돼서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까다로운 나라에서 발반사요법 치료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발반사요법의 혁명이라고까지 우리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치의학이 현대의학에 무시를 당하고 설당이 없는 상황에서 1925년도에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혁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비들이 양반이 앉아가지고 양반들은 발반사에 꼭 어떻게 받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버선버선 큰일 나는지 알잖아요. 버선 안에다 콩을 넣고 걸어 다녔어요. 버선 안에다가. 그래서 버선 안에다 지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반사였고 대용으로 이런 식으로 콩에다 콩을 넣고 버선에다 그렇게 걸어 다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신랑을 달잖아요. 다르면 어디 때리니? 어디 때려요? 발바닥을 때리죠? 발바닥 중에서 또 어디? 뒤꿈치 부분. 나중에 알겠지만 뒤꿈치 부분은 생식기 부분이에요. 다산을 기하는 마음에서 아무데나 때리지 않고 생식기 부분을 자극해서 신혼파가 집어준 거예요. 아들, 딸 쑥쑥 전하라고. 그것도 나름대로 발반사요법의 하나입니다. 생식기를 자극을 해준 겁니다. 아무데나 때리는 것이 아니고 뒤꿈치 부분을 자극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발을 보면은 여기가 어디 여기가 어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런 그림이 여기서부터 조금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푸트젠 테라피에서. 그래서 이 푸트젠 테라피 논문의 그 원리가 뭔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국가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냥 지루하잖아요. 역사 시간. 근데 발반사 있고 역사가 또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많이 끊지 않으시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어떤 그 발반사요법 하는 사람이 발반사요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고 있어야죠. 자, 우리는 우리 몸을 발에다 그대로 집어 넣은 겁니다. 발가락이 5개 있잖아요. 발가락을 5개를 나눕니다. 이렇게. 사람도 발가락 5개 발가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나누고 가로 내둔부를 나눠요. 머리, 발가락, 가슴 부분, 수화기 계통 여기도 나눠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다 한쪽에 한 부분, 반쪽 부분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아파서 눌러보니 여기에 대응한 부분을 눌렀어요. 이쪽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를 눌러보니까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이 여기에요. 임상실험입니다. 지금 이 가슴, 어깨 부분을 안 좋은 부분을, 상원 부분을 이쪽 부분을 눌러보니까 치료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체를 발에다 딱 놓고 상한 부분을 반사구가 탄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에 있는 반사구, 왼쪽에 있는 반사구가 틀려요. 왜? 우리 인체의 장기가 쌍으로 있는 데 있고 하나가 있는 장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만 있는 장기, 왼쪽에만 있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사구도 오른발에 있는 장기, 왼발에 있는 장기가 틀리지. 그래서 제가 대충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은요, 이쪽이 우측이에요. 이쪽이 좌측이고. 네. 그림 위주니까. 그죠? 그림 위주니까 이렇게 놓은 거니까. 이쪽이 우측이에요. 반대로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그림은 그렇게 그릴 겁니다, 지금부터. 책을 봐도 그렇잖아요. 책을 보더라도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츠제랄드 박사의 논문, 푸트젠 테라피의 논문 이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수술 물가 의사인데요.
환자를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름대로의 통증이 있을 때는 발을 떨더란 얘기예요. 발을 떨어서 통증을 이기더란 얘기예요. 또 손을 떨어서 통증을 이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발과 손에 통증을 이기는 뭐가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대칭을 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자기도 모르게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발과 손을 떨어서 통증을 해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그림을 찾기 시작해서 1913년도에 후트젠 테라피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1925년도에 미 연장 의학학자에서 치료가 있다라고,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발 그림이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우리 발반사요법은 아니에요. 아닌데 허접하나마 시작이 됐다라는 데서 우리가 어떤 역사책에 올리고 있습니다. 발반사요법에. 자, 그러면은 이 발반사요법이 제가 아까 소두에 말씀드릴 때 순환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동무사님, 죄송합니다만 친구로만 해주십시오. 사무실에서 이 펜 떼고 있으면 한 2개만. 네. 순환의 원리를 우리가 발반사요법은 순환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겠어요. 갔어요. 정무사님 갔습니다. 그러면 순환의 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은 실제 장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릴 겁니다.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신장은 거의 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신장은 하트로 표현하잖아요. 하트. 신장은 4등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장이 우리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에서 배웠죠. 자신방, 좌신실, 우신방, 우신실 그런 거요. 자, 그거 또 한번 짚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방이에요. 실이에요, 실. 네. 위쪽에 있는 것은 방입니다. 우측에 있으니까 우심방. 여기도 우심실. 여기는 좌심방. 좌심실. 실은 피가 나가는 쪽이에요. 방은 피가 들어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가심실에서 피가 뻥 뿜어져가지고 나갑니다. 이 좌심실에서 나온 피는 우리 몸 전체를 다 돌기 때문에 대순환이라고 해요. 대순환. 또는 최순환. 자, 우심실에서 뻥 뿜어진 피는 좌심방으로 가요. 이 순환은 우리 폐만 거쳐요. 폐만. 그래서 이 순환은 소순환 또는 폐순환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재밌는 일이 보여주는데요. 이 혈액은 우리가 우리 인체 모든 세포에다 공급을 해주죠. 여기에 우리가 셀이 있어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의 정의는 세포의 뭐예요? 세포가 뭐예요?
배웠잖아요. 세포는 생명의 최소단위. 최소단위. 네, 알고 보니까 쉽죠? 생명의 최소단위다. 자,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냐면 대사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대사작용을 한다. 앞에 앉으면 그 밑에는 대사작용을 한다. 자, 대사작용은 또 뭐냐? 어렵게 얘기를 말자고. 대사작용은 먹고 싼다. 잘 먹고 잘 싼다. 그 얘기예요. 네? 대사작용 한다는 것은 먹고 싼다. 먹고 싼다. 이게요. 셀이 세포가 먹고 싸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먹고 싸고 한 바퀴 돌리고 또 들어와서 또 와서 또 한 바퀴 돌리고 먹고 싼 놈을 또 먹고 계속 순환합니다. 돌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싼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나중에는. 그냥 우리 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러운 얘기 해볼까요? 우리 먹고 싼 거 또 먹고 싸고 또 먹고 싸고 해봐요. 나중에는 싼 것도 영양분이 있어요. 영양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양분이 있어요. 한 번쯤은 먹겠지. 또 두 번은 먹겠지. 나중에는 영양분도 없이 고갈되고 그리고 또 어떤 모든 거에 의해서 이게 아웃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고 있느냐? 심장하고 간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싼 놈을 얘네들이 한 번 써 걸러줘요. 한 번 걸렸을 때마다 5분의 1밖에 못 걸러줍니다. 그래서 몇 번 돌고 한 5번을 돌면은 여사님 수업 집중해 이제 이것만 됐어요. 자, 5분의 1씩밖에 못 걸러줘요. 그러면 5번 돌려주면 완벽히 한번 돌려주겠죠? 그것도 이 장기들이 건강했을 때 얘기.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한 10번 정도 막 돌려줘야겠죠. 우리들 장기를 많이 써서 상해 있으니까. 이렇게 얘들이 이런 장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먹고 싼 걸 안 먹고 새로운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과 간한테도 우리가 조석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세포가 탈바꿈을 하죠. 하면서 갈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질도 생기고 때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유벽 같은 경우는 5일이면 갈아져요. 그래서 위장약 안 먹어도 견딜 수만 있으면 5일만 견디면 이제 안 아프죠. 새로운 걸 갈아버립니다. 뼈 28일. 기부석 한 달이면 막 굳죠? 한 달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기부석 보세요. 한 달이면 굳잖아요. 기부석 풀잖아요. 28일은 밥. 신장 7년. 신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잘 못 고칩니다, 신장. 그래서 신장 잘 감싸고 있어야 돼요.
간 3개월. 각 장기마다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1년이면은 우리의 모든 세포는 한번 탈바꿈. 그래서 여름에 탔던 것이 겨울 지나서 다시 여름 되면 뽀얘지잖아요. 그죠? 여름에 탔다고 해서 그 탄 것이 계속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피, 세포가 먹기 전까지 이 세포 여기까지는 뭐예요? 피로 말하면 동맥피입니다. 동맥. 따끈따끈한 영양가도 많고 동맥피. 자, 동맥피는 어떤 수분질이 있냐면요. 일단 영양분이 많아요. 동맥피는. 그리고 산소가 있겠죠. 산소. O2가 있어요. O2가 있고, 색깔은, 피 색깔 뭔 색깔이에요? 빨간색인데도 선명한 빨간색. 선명한 빨간색을 선홍 색깔이라고 해요. 이 예쁜 빨간색, 선홍 색깔. 자, 동맥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고 산소가 많고 색깔은 선홍색입니다. 이런 피를 우리가 세포가 한번 먹고 쌌어요. 싼 걸 얘들이 걸러줬어요. 자, 세포가 먹고 간 이 혈관은 무슨 혈관? 정맥. 정맥피예요. 세포가 먹고 간 혈관. 자, 그러면은 동맥과 정맥은 어떻게 나눠지냐? 자, 말단 부분. 말단 부분.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서 교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맥의 특징은, 자, 저 반대로 말씀하세요. 정맥의 지금 검불고 있다. 영양분부터 말씀하셔야죠. 영양분 노폐물 없다. 노폐물 노폐물. 그 다음에 산소의 반대 탄. CO2 색깔은 검붉은. 암적 색깔, 죽은 색깔이라고 하죠. 암적 색깔. 우리가 체험은 뭐 어디 따라하면 막 색깔이 죽은 피라고 하잖아요. 색깔이 안 좋잖아요. 암적 색깔이라고. 네, 암적 색깔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맥피가 간과 신장을 거치면서 걸러지는데 무엇이 걸러지냐면은 노폐물과 암적 색깔이 걸러져요. 안 걸러지는 것은 뭐냐?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교환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걸러져 갖고 무심방으로 들어갑니다. 피가. 그죠? 그래. 무심방으로 들어간 피는 아래로는 내려가도 위로는 못 올라가는 게 판막증이 있어요. 심장에는. 이런 식으로 딱 주먹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각 판막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막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는 못 내려가지만 위로는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걸러져서 나온 피, 우심방으로 들어간 피는 노폐물과 암적 색깔은 걸러졌지만 산소는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가 아래로 내려와서 뻥 뿜어져가지고 어디로 가냐? 폐를 통합니다. 이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걸러주려고. 그렇죠? 여기서는 폐가 있어요.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걸러집니다. 여기 뿜어진 피는 폐만 순환해요.
그래서 이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는 노폐물도 걸러지고 암적색깔 걸러지고 이산화탄소 걸러진 정맥피가 들어온 겁니다. 정맥피가 들어와서 이제 뿜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따끈한 피가 들어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비리가 아니니까 이해됐겠죠. 뭐 비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혈관을 포함한 동맥, 정맥의 혈관의 길이는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미터는 잘 상상이 안 가죠. 지구의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그러면은 10만 킬로면 지구 두 바퀴 반. 지구 두 바퀴 반. 너무 광배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왕복 100번. 우리 모든 혈관이 심장이 뿜어져서 한 바퀴 도는데 10만 킬로란 말이에요. 근데 뿜어져서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은 23초. 23초 만에 지구 두 바퀴 반을 돌고 들어옵니다. 자, 심장에도 주석을 인사해야 되겠죠? 고맙다고. 셀의 이 세포의 개수는 약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약 60조개에서 100조개까지 차이가 있답니다. 근데 보통 배우는 60조개라고 해요. 60조개. 60조개는 우리가 하루에 셀 수 있는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보편적인 세는 거죠? 이렇게 세면은 하루에 몇 가지 셀 수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넷, 24시간 해봐요. 잠도 안 자고. 약 한 12만 정도밖에 못 세요. 12만 정도 하루에. 그러면 1년이면은 120만. 10년이면 1200만. 뭐 한 60평생, 뭐 한 3, 4억도 못 쓰고 죽어요, 우리. 그죠? 나 이거 적응하기 못하겠어요. 나 미치겠어. 이거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다다니. 그러면 자꾸 날아가. 근데 60쪽이라는 것은 무지막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 개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놓고 세서 가져가라 해봤자 손해예요. 너 셀만큼 세서 가져가라고 못 세요. 1원짜리지 만원짜리 생각하면 금방 세가지고 지급하는 거 얼마 못 지간다며 돈 풀어놓고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60쪽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렇게 이 순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달반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서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에서 하는 역할을 알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두른 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두르고 여기는 어떤 것이 걸려졌고 어떤 것이 안 걸려졌고 그리고 이 보내진 피는 다시 뿜어져서 여기를 흘러가는데 폐를 거치는데 불과 1초가 걸립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 귀환되는데 1초 걸리는데 이걸 악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악용하냐면은 음주운전을 했어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지금 신호 걸렸어요. 아니 저 뭐야 교통경찰한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 호흡이 내가 폐에 들어가서 교환돼서 나오려면 1초 걸리잖아요. 1초 내지 2초 걸립니다. 거기다 꺼내서 교환되려면 그러면은 2초 전까지만 내뱉어버리면 안에 있는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은 내가 들어마신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초 안에 들어마셨다 내보내야 돼요? 2초 안에 들어마셨다 내보내면 안에 있는 게 안 나와요? 2초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 마신 걸 그대로 내보내면은 턱박간에서 교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주 측정에 걸릴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써먹으세요. 여러 번도 다 4번 써먹지 말고. 나는 모르고 써먹었는데 그거였는데 결국은. 그랬구나.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부르라고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세게 들어마서 세게 부르시래요. 그러면은 거기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악용하면 안 되죠. 근데 과학을 알아보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는 이산화탄소와 산소만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폐물과 암색색깔, 이산화탄소가 다 걸러주는 피는 무심하고 자신실로 두른다. 그죠? 이건 체순환, 이거는 대순환. 이것을 동맥피는 대동맥이라고 해요. 전체 피를 돌기 때문에 대동맥. 자, 동맥피는 심장에서 뿜어져서 막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때요? 혈관벽이 두꺼워야 되겠죠. 압이 세죠. 그래서 이 동맥은 근육 안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육 안에. 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근육 안에 깊숙이 버티져 있습니다. 동맥. 동맥피는 뿜어줄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좀 약해요. 약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정맥혈관입니다. 정맥혈관에는 한마 정맥 판막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혈관에는 정맥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려갈 수는 없어요. 아, 이 피가 다시 실컷, 여기 피가 실컷 그 나쁜 피가 도로 돌아가면 셀이 다시 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려가게 동맥을 막아주는 동맥 판막이 있는데, 우리 혈관은 그 장단이라고 막 혈관이 늘어나가지고 지렁이 질러가지고 보이는 사람도 있죠. 그걸 정맥류라고 하는데, 정맥류는 왜 생기냐면 이 판막이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가던 피가 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피는 또 밀려옵니다. 어떻게 많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혈관벽이 약하니까 늘어지는 겁니다. 늘어지니까 지렁이처럼 꾸덕꾸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쫙 잡고 땅에서 끙끙끙끙 이어주면 돼요. 그렇다 해서 안 생기냐? 이분은 원래 혈관벽이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혈관벽이 강화지는 약품이나 운동요법을 사용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판막이 무너지면은 정맥에만 있어요. 이 병은 정맥류는 정맥에만 있어요. 잠깐 말초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걸러지는 부분이니까. 제 백태부에도 여기 걸러지는 부분이니까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